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장례 절차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고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 당일 첫날에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고인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망하셨다면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망 원인을 확인받고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정신없을 수 있지만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인을 옮길 장례식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가족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고인을 이송합니다. 이때 장례식장 직원이나 상조회사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그들의 안내에 따라 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장례식장은 보통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므로 가족의 상황과 고인의 유언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직원들이 준비를 도와줍니다. 빈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부고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고에는 장례 일정, 빈소 위치, 조문 방법 등을 포함하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문객들이 보다 쉽게 장례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부고를 보낼 때는 고인의 생애와 관련된 간단한 소개를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충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장례 절차, 금융기관 업무 등에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을 때는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화장이나 매장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여러 부를 요청하여 필요한 곳에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인을 위해 빈소를 마련하고 꽃과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조문객을 위한 안내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조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소에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고인이 좋아하던 물건들을 함께 배치하여 조문객들이 고인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고인이 마지막 이별을 뜻깊게 보낼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외부 손님과 예식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끼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인과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고인의 기억을 나누고 고인이 남긴 유산과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슬프지만 동시에 고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날의 주요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면 차후 과정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례 절차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곁에서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도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고 가족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자취를 정리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더욱 단단히 뭉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